여러분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실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키스 포인트 90% 신뢰도로 키스를 한다 그랬죠. 미드 포인트 가면 송재림 씨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럭비부 주장인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일을 선제적으로 해보실 거예요. 커피도 좀 내려보시고 주말에 등산도 좀 가보시고 뜬금없이 뉴욕에 알바하러 3개월 동안 가보시고 이런 식의 각자가 생각하는 좀 독특한 다양한 방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행동들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뿌려놓은 씨 중에 어느 하나 꽃이 반드시 핍니다. 여러분들이 대사를 쓸 때 선택의 순간에서 주인공처럼 선택하시고 주인공의 대사를 쓰세요. 말을. 여러분 스토리의 주인공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 다른 사람의 스토리와 여러분을 비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천대학교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우리 지성학 운영교수를 맡은 손정욱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도 우리 스튜디오에는 우리 지성학 서포터즈 친구들 밝은 얼굴로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어김없이 우리 온라인상으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접속을 해 있네요. 네, 다들 카메라를 켜고 잘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카메라 안 켠 친구들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다 켜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지성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역사마다 그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냐가 중요할 텐데 대부분 그건 후손들에 의해서 그 기억이 되잖아요. 어떤 때 뭐 종이의 시대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뭐라고 기억을 할까? 아마도 영상의 시대라고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때만 해도 대학교 때 유튜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의 뭐 책 보고 신문 보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주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거의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넷플릭스 또 그 영상의 길이도 점점 짧아져서 이제 쇼츠의 시대로 가고 있죠. 그만큼 어떤 뭐 책을 읽는 것으로 인해서 지식도 많이 채워지지만 요즘은 그야말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도 채워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욕구들도 해소가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지성학은 특히 아주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 영상을 소비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영상에 사실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또 주체적으로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화 감독 오기환 감독님을 우리가 모시고 당신이 주인공이다. 시나리오 이론으로 배우는 인생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오기환 우리 감독님은 현재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부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저도 사실 영화들은 다 봤습니다. 드라마도 선물, 작업의 정서, 오감도 이런 이제 영화를 또 만드셨고 최근에는 아이쇼핑이라는 또 드라마도 만드셨고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것들도 현재도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나와주시죠. 네, 여러분 위대한 가천대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감독 오기환입니다. 네. 오늘 강의가 이제 지성학인데 저는 지성적인 사람은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가볍게 편안하게 지성인 여러분들의 조금 달콤한 면을 조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좀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네. 강의의 제목은 당신이 주인공이다. 시나리오로 배우는 인생 스토리텔링인데 이게 당신 주인공이다 그래서 좀 반말처럼 보이지 않을까 했더니 당신 주인공입니다 보다는 당신 주인공이다가 좀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제목을 했고요. 인생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깊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시나리오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되는지 좀 비교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왼쪽 2001년도 이정재 씨, 이영애 씨 나온 선물부터 2025년에 이제 염정아 씨, 원진아 씨 나온 아이쇼핑까지 작품들을 좀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 강의 주제와 조금 비슷한 것이 있는데, 왼쪽 것은 이제 중국 쇼폼 드라마를 제가 그 하청을 받아가지고 만들고 어제 이제 최종 믹싱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어떤 앱에 이제 화면으로만 보던 시대가 아닌 거 아시죠? 앱에 이제 나올 쇼폼 드라마고, 오른쪽 거는 이제 롯데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 바삭한 초콜릿에 관련된 AI 영화가 지금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왜 저 오기환 감독이라는 사람은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쇼폼 드라마도 하고 AI 영화까지 하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가천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서정호 교수님한테 제가 작년 여름 3개월 동안 수업을 받았어요. 제가 서정호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런 AI 영상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천대학교와 서정호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왼쪽 책은 이제 시나리오 책이고 오른쪽 책은 드라마 책인데 책 두 권을 낸 학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영화 관련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와 스토리텔링을 좀 말할 수 있는 최적화된 강사라는 생각을 해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론적인 바탕에서 좀 가벼운 이야기를 던지겠다. 뭐다? 라이프 스토리텔링. 여러분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실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60 됐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스토리는 산막구조라는 그 어떤 형식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이 아마 100살 이상 사시게 될 텐데 어떤 그 전체 100살을 단락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저 산막구조에서 1막, 2-1막, 2-2막, 3막이 이렇게 보통 3단계로 나누는데요. 영화로 치면 한 박스가 3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분짜리 개가 모여서 120분짜리 영화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16부 드라마 같으면 앞에 박스가 4부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부, 그다음에 5부부터 9부, 10부, 그죠? 16부니까 8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된다고 그러면 되고, 요즘 드라마가 12부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3부 단위로 4개에서 12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스토리를 그냥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파도같이 흘러간다. 강물같이. 근데 알고 보면 그 흘러가는 길들을 누가 정리한다? 작가와 감독님들이 다 정교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최근 천만녀가 왕사남이 마지막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펑펑 울면서 끝나죠. 근데 그렇게 끝에 울게 하기 위해서 1막에서 빌드업을 이렇게 하고 2막에서 이렇게 전개를 해서 3막에서 울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프로세스가 있다. 그래서 예술도 이제 20세기까지는 낭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말없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관객들이 반응해 주겠지. 이런 시대였다면 요즘은 정보혁명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스토리도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멀어진다 그러면 어떤 안배, 관객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이 창작 과정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단 구성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제 1막이 발단, 2막이 전개, 2-2막과 3막 사이가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5단 구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신 분들은 저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멜로의 공식이란 좀 가벼운 걸 갖고 와봤는데, 멜로 영화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멜로는 이제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90%의 신뢰도로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안 하게 되면 허그를 하거나 손을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러질 뻔한 여주인공을 남자가 안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접촉 포인트, 컨택 포인트가 생기죠. 미드 포인트 가면 옛날 멜로는 꼭 엄마들이 와서 돈 봉투 주고 우리 아들과 헤어져줘.
하면서 얼굴에 물 뿌리고 아니 김치 포대기로 뺨을 때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등장한 건 조금 사라졌고 로미오 줄리엣처럼 부모가 반대하는 시절은 좀 옛날 시절이고 21세기 들어서는 보통 어떻게 되죠? 드라마 같으면 내가 사는 남자의 약혼녀가 있죠. 재벌, 딸. 그죠? 이런 분들이 있고 뭐 그렇게 되면서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오른쪽에서 헤어져요.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를 보면 그 세리가 손예진 씨가 조철강 씨의 그 친구의 총을 맞아가지고 입원하면서 잠시 헤어지게 되고 아니면 뭐 나중에 나올 영화들을 보면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다시 만나고 그 포인트가 지나고 나면 서로 그리워하다가 옛날 20세기 영화들 보면 어떻게 되죠?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막 뛰어가지고 가지마 이렇게 하면서 허그 혹은 키스하면서 끝나고 이게 정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월간 남친처럼 그 멜로의 어떤 변형 버전들은 이것이 바로 적용이 안 되지만 정통적인 멜로는 보통 이런 것이 적용된다. 그럼 아직까지는 좀 활자로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2018년도 영화입니다. 너의 결혼식. 밑에 보시면 교무실에서 만나죠. 그죠? 키스 포인트 90% 신뢰도로 키스를 한다 그랬죠. 미드 포인트 가면 송재림 씨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럭비부 주장인가 그렇습니다. 오른쪽 82분에 가면 나는 벨기에로 지사로 발령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헤어지죠. 그 다음에 그리워하다가 결혼식장에 달려가가지고 그 멜로는 두 가지 엔딩이 있는데요. 한 90%는 잘 되는 엔딩이고 한 15에서 10%는 잘 안 되는 엔딩인데 잘 안 되는 엔딩은 대부분 첫사랑을 다룬 겁니다. 첫사랑을 다룬 것들은 그녀의 결혼식 축복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2009년도에 500일 썸머라는 이제 옛날 멜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잘 없으실 텐데 전공자들은 아마 보셨을 거고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다. 500일 동안에 뭐 앞에 3일이 나왔다가 갑자기 140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해도 그 스토리를 우리가 끝까지 볼 수 있는 이유는 감독님들이 이렇게 7분에 만나고 25분에 키스하죠. 복사실에서. 그다음에 술집에서 방해하는 남자 등장하고 오른쪽에 가보면 내 생각은 잘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헤어지고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서 사랑을 빌어주고 왜? 이것도 첫사랑을 다룬 영화거든요. 그래서 500일의 썸머니까 썸머는 떠나고 오른쪽 끝에 있는 여성분의 이름이 뭐냐면 어텀이에요. 어텀. 썸머하고 가을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런 영화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안정적으로 정통적인 멜로를 볼 때는 이런 규칙들로 되어 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작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인데 손예진 씨랑 정혜인 씨가 나왔던 여러분이 초대학교 때나 중학교 때 봤을 수도 있는 보면 만나고 그죠? 또 키스할 것처럼 있고 이거는 조금 정통 방법이죠. 어머님이 나와 있고 앞에 무릎 꿇고 두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적대자인 버전. 13은 어떻게 손예진 씨 대사가 뭐냐면 우리 이제 그만해 이러면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비를 뚫고 더 달려가서 키스하고 허그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를 봐도 4부 첫 장면에서 선창 까보라고 이러면 그 배 안에서 두 분이 키스하고 있고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갯말 차차차에도 4부 끝장면 보면 그 송반장이 뜨겁다 넘어가면서 신민아 씨 뺨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키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멜로를 지금 혹시 연애를 하고 있으시거나 앞으로 연애를 하실 분들은 어떻게 그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키스를 하시게 되는 손을 잡게 되는 친한 사이가 있고 위기가 한번 오겠죠. 그때쯤 이제 이 남자를 능가할 만한 혹은 이 여성분을 능가할 만한 경쟁자가 등장해서 그거를 이겨내면 그죠? 또 한 번 더 위기가 옵니다. 보통 제 주장으로 사피셜로는 크리스마스 2주 전이 위기예요. 이벤트가 있냐 없냐 어떤 위기에서 겪게 되고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때 달려가서 키스하고 허가하면서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새해를 같이 맞게 되고 이것이 멜로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멜로를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 모든 스토리들은 어떻게 평범한 일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한 분을 만나요.
그죠? 사랑분을 만나는 게 사건이겠죠. 그래서 이분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성분의 말을 내가 끝까지 잘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족시키는 이벤트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할 거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가 된다. 이게 멜로의 어떤 기본적인 포인트겠죠. 그럼 스릴러는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일상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살인사건의 범인을 쫓아다니죠. 그죠?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면서 우리 사회에 변화도 생기고 이 형사의 개인적인 성장도 생기겠죠. 휴먼 드라마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옆집에 외계인이 이사로 옵니다. 그죠?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외계인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이 또 다른 존재가 나랑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되겠죠. 액션은 어떻게 됩니까? 총격전이 벌어져요. 처음부터. 그죠? 배트맨 같으면 조커가 범죄를 저지르고 출동을 하고 그래서 이 범죄자를 잡는 과정에서 계속 총격이 벌어지고 그죠? 또한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 히어로들과 타노스의 대결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스토리의 모든 요소는 뭐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나에게 사랑이 일어나면 멜로다. 어떤 취직 관련된 이야기가 오면 휴먼 드라마다. 옆집에 갑자기 살인사건이 났다. 이건 범죄 스릴러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현재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벌써 멜로가 발생한 분도 있으실 거고 그죠? 앞으로 취업 관련돼서 휴먼 드라마가 2년 뒤 혹은 3년 뒤에 발생하실 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은 지금 스토리의 어느 구간에 계시는 거예요. 현재 나는 평범한 일상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사건 곧 터져 있는 그 순간에 있는지 그다음에 사건이 터진 이후에 대처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지 그죠? 아니면 어떤 사건이 다 끝났어. 이해돼서? 그래서 그 사건들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정리했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어떤 행복한 사건들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지 각자가 각자의 스토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오늘 할 이야기는 그겁니다. 현재 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어떤 부분에 내가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멜로인지 범죄인지 스릴러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론을 꺼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이 이제 다 아셨고 어떤 형식이 있고 특징이 있고 서사가 있다. 근데 나는 어느 부분에 있을 거다가 아시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프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예요. 가정은 조선시대고 그때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평범한 평민으로 생각하고 수명을 60세로 해볼게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43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1년 살 확률이 적었기 때문에 돌잔치를 했고 100일 내에 죽는 아이가 너무 많아서 100일 잔치를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그 시대에 평범하게 천수를 누리고 가신 어떤 일반인 60세를 생각하면서 스토리가 단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만나고 키스하고 이런 그것이. 그러면 그때 살았던 조선시대 60세 어떤 분은 15세에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 조선시대 15세는 뭘 했을까요? 네? 허그? 누구랑? 서울 사람이랑 정답이라고 쳐드릴 텐데 15세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이도령과 성춘향이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랑을 했잖아요. 그럼 30세 때는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이가 그때 결혼을 합니다. 45세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자가 결혼합니다. 그죠? 그럼 조선시대 삶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제가 편향을 시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선시대 플롯은 뭐죠? 그냥 생존의 플롯이에요. 나서 내가 결혼하고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를 결혼시키고 그다음에 손주가 나오고 손주를 결혼시켜서 덕담 한마디 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큰아버지 세대인 1960년대생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평균 수명 80세로 쳐봐요. 그분들은 20살에 뭘 했을까요?
연애 너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자, 저 때는 20살에 대학 입시겠죠. 그죠? 입시가 가장 중요한 거고 40세 때는 뭘 했을까요? 40세 때는 회사 일을 잘하면서 승진, 그러니까 계속 이 회사에 있어서 승진할 것인가, 회사를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럼 60세 되면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큰아버님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계속 일을 할 수 있나?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다음 세컨드 잡은 뭐를 찾아야 될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는 결혼으로 플롯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 다른 거는 여기는 진학, 승진, 은퇴란 말이에요. 그럼 진학이 승진과 은퇴랑 좀 단어가 달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안 믿기실 텐데 저희 때 60년대 아버님이랑 큰아버님 세대에는 대학만 그냥 가면 취업이 됐어요. 안 믿기실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학이고 취업이었기 때문에 저 80년대에 사는 60년대생들은 그냥 취업의 플롯이에요. 취업, 승진, 은퇴의 플롯인 거죠. 조선시대에는 생존의 플롯이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세대 100살 이상을 살게 되실 여러분 세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25세에 무슨 일이 오죠? 여러분에게? 그죠? 취업이 오죠. 그럼 50세 때는 무엇이 올까요? 75세 때는 무엇이 올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조선시대에는 생존이었죠. 결혼. 그죠? 아까 60년대생 80세는 어떻게? 취업이었죠. 취업, 승진, 은퇴. 지금은 뭘까요? 첫 번째 단어에 힌트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대답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25세의 첫 취업, 50세의 두 번째 취업, 75세 세 번째 취업을 하는 인류 첫 세대일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이 대화가 잘 되나요? 잘 되나? 잘 되시는구나. 예, 미안합니다. 그럼 잘 안 되는 집들은 왜 대화가 잘 안 될까요? 플롯이 다른 겁니다. 세대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저는 플롯이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이나 혹은 주위 어르신들이 저분들은 취업이 그냥 됐고 그냥 과도 성장기였어요. 우측 상향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던 시절에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랑 이해가 안 될 거고 여러분들은 어쩌? 한국이 고도 성장 시기가 벗어나가지고 지금 아시죠? 천천히 완만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랑 어떤 친구든 좋건 어떤 나이 드신 분이든 대화가 안 될 때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랑 나랑 뭐가 다르다? 스토리가, 플롯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 확률이 높겠구나. 이해되세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 퍼스널리티로 여러분들이 대화가 안 되는 생각하실 텐데 아마 자라온 환경,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향이 지방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과 지방에서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플롯이 똑같을까요?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 스토리의 시작점이 조금 나랑 다를 수가 있어서 생각이 이렇게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체 스토리텔링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3번의 취업을 하는 세대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마이크로한 이야기,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덕목 이런 걸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 나는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저랑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고 지금 온라인에 강의 들으신 분 중에 혹시 나는 꼭 반드시 주인공이 아니어도 되는데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한번 하는데 주인공들은 지금 이제 어렵게 want, need 이렇게 해놨지만 핵심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인공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인공들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 동의하신다면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싶은 일인가를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갈등을 하는 이유는 취업을 할 때는 보통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시면 힘들어요. 왜? 하고 싶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할 뿐이지 같은 말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학년들은 이게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올해 지금 4학년이 되신 분들은 취업을 선택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실 분들은 그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될 때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른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가 장원영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들 중에. 그죠? 장원영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3 생각이 싫으시겠지만 고3 한 4월 정도 생각해 보시고 수학 점수를 높여야 되겠어. 막 생각을 하잖아요. 수학 점수가 높아졌나요? 아니죠.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재미나서 하게 돼요. 지금도 게임장에서 막 3박 4일 동안 게임 하신 분이 있어요. 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잠을 안 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목이나 지금 뭐 영어나 어떤 취업에 관련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졸려. 그건 뭐죠? 그냥 하고 싶은 일일 뿐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인 걸 아니까 누가? 내 심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지 아니 할 만한 일인지 선택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선택은 어느 순간 하셔야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좀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다? 하고 싶은 일이 보통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나 정하셔야 돼요. 근데 당장 정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 영어 문법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독담시 아실 텐데 가주어, 진주어가 있잖아요. it이란 게 있고 대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주어, 가짜 1차 목표라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학년 때 1차 목표는 이걸로 해. 하다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면 바꾸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데 단기 목표라도 가주어라도 1차 목표는 이거야. 라고 최종 목표는 다르죠. 1차 목표를 정하시고 하시다 보면 조금 삶이 좀 간결하게 정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call to advent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그 계기적 사건이란 말이 있어요. 그 인사이트 인시던스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터닝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터닝 포인트. 언젠가는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오시는 분도 있고 중학교 때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뭐 40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영학과로 왔는데 갑자기 나는 소설을 쓰고 싶네? 이것도 계기적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의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변화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드디어 주인공인 나에게 모든 스토리 주인공 그 변화의 순간을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으로 본격적으로 입문하는 시기구나 내가. 내 삶이 어떻게 사건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1단계에서 끝나서 내 삶이 2막으로 진입하는구나. 주인공의 본격적인 도래의 시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 오느냐? 대부분 각자가 오는데 전국적으로는 언제 오죠? 취업 시기에 옵니다. 취업 시기. 그게 내가 2막으로 진입하는 게 국가공인을 하면 또 여러분과 저 사이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그 신화 영웅 전설 같은 데 보면 항상 네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안 그러면 우주의 왕자다.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 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토리에 개입하는 순간이니까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올 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를 말없이 기다리는 것은 20세기 주인공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21세기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다양한 일을 선제적으로 해보시길 바라요. 커피도 좀 내려보시고 주말에 뭐 등산도 좀 가보시고 뜬금없이 뉴욕에 알바하러 3개월 동안 가보시고 이런 식의 각자가 생각하는 좀 독특한 다양한 방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행동들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뿌려놓은 씨 중에 어느 하나 꽃이 반드시 핍니다. 그러면서 그 꽃이 나의 꽃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활동적이지 않아 하시는 분들 어떻게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나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토론을 많이 하시거나 해서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라도 다양하게 꽃을 피우고 나중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 씨를 좀 많이 뿌려 놓으신 분들은 꽃이 피기가 쉽겠죠. 확률과 통계니까 뿌려놓은 씨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꽃이 필 확률이 높으니까 좀 다양한 활동을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능동적 선택은 기본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도 항상 겸손합니다. 그때 내가 저거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저거까지 해야 돼 하는 어떤 질문이 들어올 때 어떻게 Why not? 내가 왜 저걸 못해?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신 분들은 노래하는 기회가 오면 그래 노래 한번 해보지 뭐. 그죠? 뜬금없이 외국인들을 가이드하는 어떤 학교 내 알바를 하게 되시면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못해? 아니야. 나는 바디랭귀지가 잘하잖아. 인간 대 인간인데 눈으로 아이 컨택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능동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능동적인 선택은 어디랑 연결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씨를 뿌려서 씨를 뿌리는 그 순간과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그 때문에 감히 내가 왜 저런 것까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21세기는 자기 표현의 시대고 인스타 조회수 지금 100만 팔로워로 높여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서 사진 올리면 1, 2천 명이라도 더 붙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해되시죠? 자기 표현은 좀 능동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why not 이러면서 그냥 다양하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뭐다? 주인공들은 항상 실패를 겪어요. 그래서 실패를 겪는 지점이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어디? 항상 1시간, 2시간 영화 중에 1시간째 실패를 겪어요. 의심되시는 분들은 영화를 다 틀어보시면 어벤져스 엔드게임가 다시 딱 열어보시면 타노스가 미친 듯이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타노스한테 펀치를 맞아가지고 다들 힘든 순간이 1시간쯤에 옵니다. 드라마 12부면 어디 오죠? 6부 끝에 옵니다. 6부 끝에. 그게 사랑의 불꽃 같은 경우는 16부니까 8부 끝에 손예진이 어떻게 됩니까? 납치를 당해요. 실패가 오죠. 항상 힘든 순간이 와요. 스토리는 항상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에 실패가 반드시 오죠. 그럼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란 증거예요. 이해되세요? 루저라서 실패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반드시 실패가 오는 거니까 나한테 실패가 왔네?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극복하면 주인공으로서 항상 어떻게 되죠? 끝에 90% 신뢰도로 해피엔딩이거든요. 이해돼서? 실패는 뭐죠? 해피엔딩의 사전 단계예요. 근데 대부분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증거니까 내가 세게 오면 어떻게 되죠? 실패가 세게 오면 내가 천만 영화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스토리가 천만 영화의 급이구나. 실패가 세게 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스토리는 아니 평안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잘 생각해보세요. 전래동화나 그 옛날 동화에서 항상 왕자와 공주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지 처음부터 행복하게 잘 사는 스토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는 다 뭐죠? 주인공이 도전하고 실패를 겪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과 실패는 기본 요건이다. 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변화인데 저 CNC는 뭐냐면 Change and Challenge입니다. Challenge and Change.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앞에 뭐 체인지 어떤 터닝 포인트 왔을 때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체인지 순간이 왔어요. 그때 내가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화가 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러닝맨 재방송 보면서 짜장면만 씻고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토리는 그 집안에서 끝날 거예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서 잘 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밖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게임도 할 수 있고, 그죠? 인터넷 채팅도 하는 거고, 줌 회의도 할 수 있고, 그죠? 뭔가를 다양하게 해서 변화의 순간들이 많고 챌린지를 많이 하면 변화는 기본 오는 건데
그것이 없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학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어떻게 오셨나요? 대중교통으로 오셨나요? 차로 몰고 오셨나요? 걸어오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인공에 가깝죠. 제 말을 잘 해결해 보세요. 저도 오늘 지하철 타고 왔어요. 저 분당 주민이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제가 순회역 사는데 순회역에서 여기 가천대역까지 올 때 저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하철 탔죠. 이동시킨 사람은 누구죠? 운전하신 분이겠죠. 아니면 자동 시스템이거나 버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그 이동에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한 30명 가까운 분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죠? 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 동참했고 그럼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동 주연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질문을 하시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러쌌던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잠이 쏟아졌죠? 수업식 들을 때?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죠. 그 수업의 주인공은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은 조연이거나 엑스트라였어요. 그 때문에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도 어떤 수업은 재미있고 어떤 수업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어떤 수업은 선생님, 교수님 질문을 하신 수업일 거예요. 동참하신 수업은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야 되겠어.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는 그죠? 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에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본인이 알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재밌는 수업과 재미없는 수업은 차이는 뭐죠? 재밌는 수업은 내가 주인공인 수업이에요. 재미없는 수업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수업이죠. 근데 모든 스토리에서 항상 내가 주인공이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번 학기는 내가 주인공인 수업이 좀 많구나. 이번 학기는 내가 주인공 수업이 좀 적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밌는 일, 여러분을 둘러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재밌는 일들은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재미가 없는 일들은 그냥 내가 조연이고 해서 어떤 주연이 하라는 거를 따라하는 조연이거나 엑스라거나 단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밌는 일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인공이야 여기서. 재미없는 일들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다 적용이 되는 스토리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단계, 강의 중간 단계에 왔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럼 체크 뭐죠? 1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있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할 수 있는 일인지 하고 싶은 일인지.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찾아볼까? 그럼 재미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일 한번 정리해보자. 하고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10개를 쓰는 거예요. 그냥. 대충 써놓고 지워보세요. 하기 싫은 일부터. 그러면 2-3개 남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부터 지울 거거든요. 이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계기적 사건. 계기적 사건이 지나갔나? 아니면 나한테 곧 오나? 아니면 언제 올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취업에 관련돼 그때 올까? 아니면 40대쯤 이런 일이 올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저 유튜브나 책들 보면 그 위인전부터 지나가신 그 오래된 뭔가 경험하신 분들의 에세이나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컴공 쪽이시면 컴공 쪽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책이나 인터뷰나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계기적 사건을 보시면서 나도 아마 이때쯤 저런 계기적 사건이 내가 본격적으로 주인공으로 진입하는 어떤 순간이 오겠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때쯤 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때 어떤 분들은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2026년을 사는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혼자서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동아리를 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모으세요. 인스타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러는 건 궁금해서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아까 뭐 가천대 비전관 앞에 오후 2시에 모여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그건 또 주인공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주인공들은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보통 주인공이 조금 되기 싫거나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어떻게 하죠? 고민을 합니다. 주인공들은 고민을 해결하고 주인공이 아니신 분도 고민을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시면 고민이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모아서 하시든 여러분들이 교수님께 손을 건네시든 안 그러면 친구들끼리 토론회 같은 수다를 떠시든 해가 나가면서 그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인공의 어떤 기본 덕목이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능동, 수동은 반드시 제가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E도 계시고 I도 있으실 텐데 저는 E 같을 것 같으세요? I 같으세요? 저는 E 같죠. 근데 놀라운 사실 저도 I였다는 사실. 제가 사람 눈을 못 쳐다봤어요. 그 제가 딱만 보고 걸어다니다가 이게 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때 너무 수줍었던 사람이고 남한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상상도 못했고 노래도 나가서 부르는 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가사 까먹을까 봐. 근데 저가 왜 E가 됐을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E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격 개조 캠프를 갑니다. 가서 배웠어요. 이렇게. 성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지? 반드시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어떤 고민 같은 거를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로 사는 게 행복하거든요. 아니면 I였으면 계속 목은 점점 더 짧아지고 땅만 보고 걸어 다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 눈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모니터를 쳐다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감독을 하는 데는 이게 좀 더 낫다 생각해서 이 변화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건 이런 겁니다. 그죠?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고민을 해도 되는 거는 뭐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고민을 계속 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민과 여유는 있는 것 같으니까 고민을 여기까지 좀 해볼까 하고 D를 조금 닫아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처럼 고민을 한참 해봤는데 나는 E가 돼야 되겠어. 성격 개조 캠프로 가자. 이해되시죠? 각자에게 생기는 거죠. 그 때문에 고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민만 계속 해서는 안 된다. 고민도 어느 순간 아까 스토리가 단막이 있었잖아요. 단락이. 그래서 고민도 내가 고민하는 거 알겠어. 현재 이 단계니까 고민 해결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네. 고민의 1단락은 요쯤 하자. 이번 학기 아니면 1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여러분 실패를 겪어보신 분 지금까지 너무 컸나요? 예, 뭐 자세히 묻지 않겠지만 그죠? 어떤 시기에 그런 곳에서 그러면 본인이 그 고민했던 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좀 더 주인공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뭐죠? 실패는 곧 주인공이 되는 계기, 순간, 전환 포인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이 작은 고민일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 고민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큰 인물인 거예요. 큰 인물.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해결하셨던 그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닥쳐올 모든 위험들을 잘 견뎌나실 수 있죠. 왜? 이 작은 고비를 넘긴 것만 해도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점점 더 큰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고 싶어 딱 정리해야 된다. 그럼 각자가 시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 보시면 가슴과 머리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난센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구상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먼 거리가 어디부터 어디일까죠? 가장 먼 거리.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답이 뭐냐면 여러분 머리부터 심장까지의 거리. 이 같은 몸에 있을 뿐이지 얘들이 다른 애들이에요. 머리 수학 공부를 해야 돼? 자죠. 그죠? 뭘 해야 돼?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미친 듯이 할 때는 뭐죠? 얘가 시킬 때. 미친 듯이 게임을 3박 4일째 왜 하죠? 얘가 도파민이 돋아. 야 계속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에서는 머리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심장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심장의 뜻을 따를 확률이 높은데 심장이 항상 얘가 올바를까요? 올바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뭐냐?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할 때는 머리와 심장이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이해되죠? 근데 그거를 합의를 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공부를 해야 돼? 안 해. 난 죽어도 안 할 거야. 이해되시죠? 합의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이 될 거고 머리한테도 물어보세요. 심장한테도 물어보세요. 반복 3번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시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일 겁니다. 얘가 원하는 일과 얘가 원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실패가 대부분 여기서 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40이 넘어서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제 맨날 이제 머리한테도 물어보고 심장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오류는 대부분 그렇고 자 잠깐 멜로 팁 어떤 지금 사귀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거예요. 왜 트러블 생길까요? 내가 머리 생각하는 것과 이분 머리 생각하는 것 내가 심장이 느끼는 것과 이분 심장이 달라요. 나 혼자 하는데도 머리 심장을 더블 체크해야 되듯이 연애를 하시거나 앞으로 회사를 가서 상사와 할 때도 함수가 더 는 거예요. 1차 함수가 아니라 3차, 4차 함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 머리가 원할까? 저분 심장이 원할까까지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남학생분들은 그 여자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상사와 할 때도 회의를 나중에 취업해서 하실 때도 내가 생각하는 이건데 저분 이렇게 두뇌가 생각하는 것과 저분 심장이 생각하는 것이 나랑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가지 요소를 생각하면 이인과의 대화에서는 4가지 정도 생각해야 아름다운 합의를 이룰 수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죠? 쟤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알 수가 있나요? 마음이 보입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그분의 심정도 머리 쪽에 어떤 상태도 헤아리셔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한 콜투 어드벤처, 계기적 사건, 인사이팅 인시던트인데 그것을 기다리는 자와 만드는 자가 있을 거다. 그럼 제 추천은 뭐였죠? 만들어 보시는 게 좋다.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봉사활동 배식하는 데 갔다가 내가 자선 기업을 만들어서 이분들 지금 100명 봉사하는 게 아니라 10,000명을 봉사해야 되겠다. 혹은 분당구의 자랑인 이재명님처럼 나는 5천만 원을 먹여 살릴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밥을 먹다 보면 그냥 자기만의 행복과 안위만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식사를 배식하면서 다른 생각이 생길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어떤 사회 쪽에서 내가 생각하는 계기적 사건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사회는 여러분 주관일까요? 객관일까요? 그죠? 객관이기 때문에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때문에 계기적 사건도 어디에? 우리 안에서 나를 만들면 그것이 합리적인 계기적 사건일 텐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죠? 초5 때 갑자기 꿈을 꾸죠. 아이돌이 돼야 되겠어.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서 아이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초5 때 지방에 있는 친구가 부모님 손을 잡고 와서 JYP 가서 오디션을 보는 것이 그게 계기적 사건이잖아요. 혼자 집에서 생각하는 거는 나만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존재하고 기능하고 검증받을 때 그 안에서 나가 진짜 사회가 필요하는 인정하는 나일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의 나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되고 아까 why not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what for?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취업 때 이런 거 많이 느끼시는데 내 스펙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집니다. 이해되세요?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했어. 여기 이 회사야. 왜? 이 회사가 날 필요하는 것 같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 회사가 지금 100대 기업인데 10대 기업 들 것 같아. 이해되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주인공은 아닌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주인공들은 주인공의 표현을 써요. 그래서 대사를 하거나 선택의 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대사가 뭘까? 이해되세요? 주인공의 대사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이 내가 말을 하는 말이 내가 선택지가 없었어. 이게 주인공 말일까요? 아니죠. 똑같은 상황에서 얘야 이 회사 나 운명적인 회사인 것 같아. 이해되세요? 주인공의 대사를 쓰시면 주인공이죠. 그죠?
주인공의 대사가 조연 대사를 쓰지 않아요. 영화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사를 쓸 때 선택의 순간에서 주인공처럼 선택하시고 주인공의 대사를 쓰세요. 말을. 그죠? 그거는 이렇게 좀 가벼운 말로 말을 하고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이해되죠? 자신이 말을 하고 들어보시면 이게 주인공이 아닌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순간에서 내가 주인공 대사를 쓰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패는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한 번 더 짚고 싶은 거는 미드포인트에 인생의 중간쯤에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올 거다. 그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100세라니까 한 50세 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먼 이야기니까 그때 좀 생각해 보시고 주인공이니까 전체 이상에서 이제 미드포인트 왔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재미나이로 만들었는데 저는 그냥 폼나게 살고 싶었어요. 폼나게. 부산 출신인데 뭐 그렇지만 그냥 삶이 좀 그냥 폼나게 살고 싶어서 그냥 조연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영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조금 더 다양하진 않았고 영화, 드라마, 광고였어요. 그 때문에 영화 일도 저는 한양대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4학년 1학기 그쯤에 방학 때 이제 스태프들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방송국도 MBC 옛날에 지금 상암에 있지만 여의도 MBC 시절에 가서 또 방송국 일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광고 일도 해봤죠. 제일기획이라고 삼성그룹 제일기획 들어가서 광고 일을 해보면서 다 세 개를 겪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 해봤는데 영화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폼나게 살고 싶었고 영화 감독을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부대 조건들을 다 겪어봤다. 그랬더니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것 같다.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영화 감독을 하게 됐는데 이때가 30살이에요. 30살. 늦었죠. 1차 보통 1막이 저 때는 20세에서 25세 오는 시기인데 근데 그 진학은 잘 됐지만 이제 취업에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제일기획이라는 데를 여러분들이 배부른 소리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기획은 지금보다는 그때는 좀 들어가기 편했습니다. 지금 좀 들어가기 힘든 회사지만 그래서 제일기획이 있는데 30살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영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주위에서 다 그랬어요. 아니 삼성그룹의 제일기획인데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굳이. 근데 하고 싶은 일은 뭐죠? 영화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살 딱 10월이 됐어요. 그때 결정을 했죠. 왜? 31살이 되면 그냥 평생 평범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인사이팅 인시던트, 계기적 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패자부활전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 영화니까 그 장동건 씨랑 김희선 씨가 나온 영화였는데 조감독도 아니고 연출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기획은 조금 큰 회사고 해서 이렇게 스태프들을 부리고 프로덕션 감독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명령을 하는 자리인데 저 조감독을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마루 같은 걸 닦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니 PD님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내가 제일기획일 때 제가 고용했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것이 모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기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계기적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해서 지금 삼성의 제 제일기획 동기들이 다 정년을 이제 맞기 직전인데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하고 그냥 삶은 평온했을지 모르지만 익사이팅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막 활기찬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계기적 사건의 어떤 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죠. 그 아까 보여드린 것이 위에는 영화고 밑에는 드라마고 왼쪽은 쇼폼 드라마고 지금 AI 영화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소정호 교수님한테 너무 잘 배워가지고 내년 정도면 AI 영화를 직접 장편 영화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2027년도 되면 게임을 연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제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 게임이 아니라 실사하는 게임, 캐릭터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서 이 선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가고 저 선택을 저렇게 가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뭐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거의 모르시는 어떤 새로운 게임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이 있으면 할 거냐는 그 물음을 왔을 때 저번 달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겠다 그랬어요. 왜? 다양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이제 급변한 시대에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순간에 어떻게 능동적 선택을 해서 다양하게 살면서 앞으로도 90까지 100살까지 좀 절대 집에 있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이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먼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일이 않을 수 있는데 그 오른쪽에 뭐 책이 있는데 저 책을 읽은 건 아니고 그냥 책 제목만 가지고 왔어요. 제가 뭐 어떤 그 강의를 여러분한테 지금 하고 있지만 매주 거의 한 번 정도는 강의를 들으러 다녀요. 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각하는데 어떤 강의를 갔더니 저는 이제 조금 나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수명이 뭐 이렇게 돼서 뒤가 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서 잠시 우울할 때였어요. 그래서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 고민하면 이제 그 다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의를 들어갔더니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진짜?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그 100살은 살 거야 뜻이죠. 그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다 뭐 90까지 산다고 생각하시죠? 그래, 예, 막 이랬더니 120살까지 살 거라고. 여기서 절반 정도는. 말을 해가지고 저는 믿지 않았어요. 뭐? 120살까지 산다고? 너무 먼데? SF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근데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여러분 중에도 120살을 너끈히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마 70%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학문적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80까지 살거나 이런 것도 고정관념이구나. 너 많은 삶을 살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해서 제가 스토리가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제 지금 현재가 고정관념으로선 2-2막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플롯을 도입했더니 미드포인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중간점인 거예요, 아직. 제가 스토리가. 저는 거의 끝이 났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변환하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위안을 얻었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늦었어.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놓쳤어. 그런 분들은 뭐죠? 주인공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스토리를 새로 짜면 되지. 이해되세요? 뭔가 하나 놓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버리시고 새 플롯을 짜시면 돼요. 새 플롯을. 이해되세요? 이 플롯이란 게 중간중간의 삶에서는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왜? 점점 더 내가 원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과거를 잘라버리고 미래를 늘리고 하면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막을 만드시는 사고의 전환, 시도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어떤 주인공으로? 새로운 주인공으로 만들 거예요. 새로운 주인공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10대의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20대에 새로운 주인공을 만드시라고요. 새로운 캐릭터를.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한다는 마음, 플롯을 내가 조정하겠다.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능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수명을 연장해서 플롯을 조금 후퇴시켜서 새로운 도전을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타임이 됐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주인공이 반드시 안 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주인공이 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토리의 주인공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스토리와 여러분을 비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20세기 때는 반드시 주인공이 돼야 돼 이렇게 강의하신 분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공이라 되어야 된다는 그 고루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여러분 스토리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온한 오솔길을 갈 것인지 배를 타고 나와서 태평양을 건널 것인지 그것만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반드시 잘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나는 영혼의 안식이 평화가 내 삶의 목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멘탈이 평온할 수 있을까? 명상을 할까? 수도사가 될까? 아니면 정기적인 기도를 할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평온함으로 채워보시라는 거죠. 액션 플롯이면 어떻게? 과감하게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무도인의 길을 걸으시면서 세계 재패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의 형태를 아시고 여러분 스토리의 위치를 아시고 각자 자기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요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 자신의 스토리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런 어떤 힌트, 팁을 저를 통해서 받아가시기를 제가 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작법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전체 스토리가 각 막들이 있고 단락들이 있고 거기서는 계기적 사건이 벌어지고 실패가 안 오고 극복하면서 해피엔딩이 되고 이런 것을 다 아시게 됐고 그래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걸 딱 정하고 도전하면서 실패도 겪고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전진하시라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충분히 드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자, 사랑하는 가천대 여러분 저 서 있는 저는 여러분 모두의 주인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태어난 우기야는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처럼 살아왔어요. 제 삶에 대해서 일절 후회도 없습니다. 왜? 주인공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하길 바라고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보내시면 여러분의 충분한 인생의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한 오기야는 주인공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공동 주연이 되보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을 시간이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올려주시고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 먼저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산업경영학과 2, 3학번 황채원입니다. 네. 일단은 강의 너무 정말 잘 들었고 사고의 전환이 새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영화 작품을 보다 보면은 어떤 장면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느끼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는 관객들분의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출 방식이 작품의 여운과 몰입도를 높이는 이런 중요한 요소라고 느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작품을 만드실 때 관객의 해석에 맡기시는 부분과 이런 감독으로서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부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스토리 전문가니까 스토리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스토리에는 동작의 플롯이 있어요. 동작의 플롯. 정확하게 적을 때려잡고 그 친구를 구속시키든지 해야 스토리가 명쾌하게 끝나죠. 근데 반면에 정서의 플롯이 있어요.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플롯들. 그런 부분들은 그 감정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감정의 정답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고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셨던 부분 중에 이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들은 정서의 플롯일 거예요. 그래서 범죄도시나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이제 액션의 플롯들은 통쾌하게 끝나죠. 질문이 별로 안 남는 거고 정서의 플롯들은 질문이 남을 경우가 더 많다. 그럼 감독들이 자기가 쓸 때 이것이 동작의 플롯이냐 정서의 플롯이냐 선택을 해서 동작의 플롯은 어떻게 일체의 의문이 남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스토리를. 정서의 플롯은 여운을 주고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서 답을 각자가 찾을 수 있게 스토리 플롯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원론적인 대답은 동작의 플롯과 정서의 플롯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조금 보충 설명으로 가질 부분들은 뭐냐면, 영화를 볼 때 본인은 질문이 남는 영화를 좋아하나요? 질문이 없는 영화를 좋아하나요? 저는 질문이 안 남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업 영화들은 보통 질문이 잘 남지 않고요.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 쪽으로 가면 질문이 많이 남아요. 거기는 정서와 공감의 플롯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화끈하게 질문이 안 남는 영화를 보러 가고 있다는 것은 동작의 플롯일 거고, 그 다음에 의문이 남는 거는 예술 영화 쪽이구나, 독립 영화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한마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본인의 삶의 스토리에서 질문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매 순간 플롯마다 소단락을 나누셔가지고 이 스토리의 1막 끝은 여기야. 질문을 대답을 해보시고 2막에도 질문 대답해 보시고 해서 스케줄러가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때 질문을 남겨놓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알람이 울려요. 질문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질문을 대답을 했나? 찾았나?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은 아마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 질문을 던져놓고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그 포인트마다 질문을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삶의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해보시는 걸 좀 권유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연기예술학과 재학 중인 신동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감독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에 좀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평소 학교 공연과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덜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같은 장면이라도 배우의 감정, 장면의 리듬,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서로 충돌할 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독님께서는 장면을 구성하실 때 이런 여러 요소 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시는지, 또한 그 선택이 전체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어떻게 조율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연극 전공자신 것 같은데, 연극이나 영화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통 연극은 뭐 최저 2달, 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넘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영화 현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명에서 150명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러블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게 서로 나빠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슈퍼 오브젝티브란 단어 아세요? 초목표? 네. 아시죠? 전공자시니까.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초목표가 있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 목표가 뭐냐라고 세팅 값을 정리를 해야 되죠. 정확하게 합의가 돼서 그 작업을 해나가면 되고, 하다 보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목표를 일단 1단계 이렇게 설정해서 갔는데, 예를 들면 연극 공연이면 대사 리딩까지 하고 일단 러프하게 상수하수 가면서 동선을 맞춰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는 단계마다 초목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목표가 정리가 안 된 채로 계속 가니까 계속 컨플릭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연기자시라면 이렇게 해석도 명확해야 이게 끝까지 가서 이렇게 절정해서 힘을 발휘하는데, 1막에서는 이렇게 하고 2막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합의가 돼서 정리가 안 됐을 텐데, 제가 그냥 이건 저의 그냥 기운데, 학생 작품일수록 그 초목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학생들이 같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컨트롤하는 지배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100억입니다. 100억에서는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단 다 정리됩니다. 100억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100억. 그죠? 100억이기 때문에 프로에서 드라마들도 요즘 평균당 제작비가 비싼 것들은 20억이 넘어요. 그럼 12부작이면 240억이에요. 갈등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프로의 세계는 갈등이 없고
학생 때는 아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프로에서 나가면 갈등이 일체 없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90% 이상 갈등이 없을 거예요. 다 합의가 된 사람들 들어와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산업이라는 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팁을 드리자면 지금 갈등이 있다는 거는 낭만의 시기다. 낭만의 시기다. 아름다운 시기다. 각자 생각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이다. 100억의 세계를 가면 합의된 거에 목적을 향해서 전군 앞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낭만의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갈등을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프로의 세계를 가실 때는 초목표가 뭐냐 그거 생각하셔서 거기 맞추시면 아름다운 그 연기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 분. 네네. 안녕하세요. 법학과에서 22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인서라고 합니다. 우선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어떻게 하면 제 삶에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하고 여운이 많이 남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지성학 강의의 주제가 교차하는 지성인 것처럼 앞으로의 향후 미래 사회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어서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영화 산업 분야는 앞으로 어떤 분야와 융합이 되어질 것 같고 또 그러한 융합이 영화 산업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이 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시간이 저에게 얼마 주어진지 모르죠. 간단하게 영화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1895년 영화가 생겼습니다. 1927년에 사운드가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 앞에 사운드도 없었어요. 그죠? 1930년대쯤에 이제 컬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최근을 따져보면 2009년도에 필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아마 필름을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닥이라는 옷 브랜드 있죠. 코닥. 그게 옛날 필름 브랜드예요. 근데 저 세대는 필름 브랜드였고 여러분은 옷 브랜드로 이제 할 정도로 세상이 변했고 제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 감독인데 제가 드라마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쇼폼을 찍게 될 줄 몰랐어요. AI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지금 시나리오 강의하는데 클로드 돌려가지고 AI로 지금 시나리오 수업과 드라마 작법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저는 하고 있죠. 그럼 제가 반드시 옳다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사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 전공에도 법학도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한국법이 일본법, 독일법의 베이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제가 하는 건 고정관념일 수 있고 현재 뭐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각 전공마다 연기도 연기 변화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슬레이트 막 쳐서 지금 막 이렇게 그 야구 프로그램 같은 거 항상 슬레이트를 치잖아요. 근데 요즘 영화 현장에 슬레이트 안 쳐도 돼요. 전자신호가 다 싱크를 맞춰요. 모든 게 변합니다.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길에 있는 모든 것도 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고정관념,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완료 경험 결과 have PP인가요? 미래인가요?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완료 경험 결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닥친 것은 미래는 완료 경험 결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루어서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다니거든요. 강의를 들어다니고 해마다 저는 트렌드 그 책을 매년 읽고 관련된 책을 한 두세 권을 꼭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AI 영화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여름에 서정훈 교수님한테 AI 영화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럼 작년 여름에 제가 영화 감독이 무슨 AI 영화를 해 라고 했으면 올해 AI 영화를 못 만들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수많은 변화들이 올 텐데 어떤 분은 방관할 겁니다. 난 모르겠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할게.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진입하겠죠. 뭐야 도대체 내가 공부 한번 해보고 판단할게.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어떤 분이 주인공 같으세요? 자기가 직접 해보는 사람이 주인공인 그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보다 한 10배 정도의 변화가 여러분 앞에 삶에 닥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각 전공에 따른 변화는 제가 잘 모르지만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변화에 태풍이 있다면 태풍의 중심에 들어가서 태풍을 둘러볼 수 있어야
태풍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의 중점에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이 옆에 맞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피해가 클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눈의 중심에 들어가시는 노력을 하셔야 그 태풍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독님 온라인 질문은 제가 같이 한번 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학생이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좀 저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박은비 학생인데요. 네네.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작품 만드셨는데 네. 혹시 감독님의 선택이 투영된 주인공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자, 저는 이제 과거를 좀 말하기가 좀 불편하고 앞에 이제 앞으로 찍을 영화의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이 제가 원하는 어떤 그 형상이 반영된 주인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게 원론적인 답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만들었던 주인공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시대에 맞는 주인공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또 변하고 앞으로 찍을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앞으로 찍을 시대에 맞는, 여러분이 볼 만한 시기에 맞는 그런 주인공을 창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애정 가는 주인공들이 다 있는데 그 주인공 한 명을 거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올 미래의 주인공을 제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좀 그런 우회적인 답변으로 은비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은비님 양해 좀 부탁드려요.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혁 학생 질문인데, 삶의 플롯이 아직 명확하게 짜이지 않았는데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는 걸까요? 이런. 자,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으면 우리 멘탈이, 정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전동영 님이 일단 하실 거는 1번 나중에 20대에 할 일 한 3개, 40대에 하고 싶은 일 3개, 60대에서 하고 싶은 일 3개 이렇게 한번 단계별로 한번 먼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뭐 6개든 10개 정도의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리밋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 중에 그나마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것부터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정도 모아놓고 겪으면서 그 죽어도 하기 싫은 일부터 삭제 나가는 거예요. 삭제. 그러다 보면 2-3개는 꼭 남아요. 그럼 2-3개가 여러분이 동영님이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2-3개를 정신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2-3개가 정리된다면 필드로 나가셔가지고 그 어떤 전공이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인턴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사무실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에 지금 취업하고 싶은 분들은 권유가 뭐냐면 삼성 본사를 가세요. 점심때쯤 있으면 다 삼성 사람이에요. 그중에 한 명 잡는 거예요. 선배님, 미래 선배님, 제가 이 삼성전자 들어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분들은 다 그 과정 겪었기 때문에 다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커피 한잔 합시다 하고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은데 집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팁을 얻을까요? 지금처럼 삼성전자 본사 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팁을 얻을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그죠? 동영님, 제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찾아서 정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액션 플랜, 시나리오 용어인데 액션 플랜을 해서 액션으로 나가셔서 그분들과 접촉을 해보시면서 그 일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면 생각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김지혜 학생인데요. 젊을 때는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라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많은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여러 경험과 생각을 갖게 됐지만 취업에 대한 불안감 등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걷고 싶지만 겁을 내는 저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혜님은 벌써 주인공이에요. 벌써 다녀봤잖아요. 지혜님을 제외한 안 다녀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님은 벌써 주인공이고 지금 의무는 뭐냐면 여행은 너무 잘 다녀. 여행이 주인공이죠. 지금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두려운 건데 생각을 바꿔보실 필요도 있어요. 평생 여행만 하면서 사는 것도 주인공이에요. 반드시 여행을 다녀와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나 보세요. 곽튜브나 다 아시잖아요. 여행만 다녀서 다 자신의 삶을 다 누리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혜님은 그런 식의 주인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건 고정관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 반드시 본인만의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납득이 될 만한 새로운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서? 그래서 저는 똑같은 지금 지금 나이고 지혜님 같은 상황이라면 평생 여행만 다니면서 살 수 있는 삶은 뭘까 생각해서 평생 여행만 다닐 것 같아요. 그것도 삶의 어떤 방법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님 위로와 위안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독님 이제 사실 영화 감독님이셔서 영화 얘기 이런 거를 사실 우리들이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오늘 감독님 말씀을 들은 질문도 그렇지만 영화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좀 돌아보고 또 내 인생이 하나의 작품이고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리들의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보내드리기 전에 이미 이제 네네.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네네. 감독님 요즘에 또 AI 말고도 네네. 또 최근에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신 또 작품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 오피셜은 아닌데 네. 어제 이영애 씨랑 유지대 씨 드라마 주인공 기사가 떠갖고 여러 오피셜은 아니고요. 어떤 모 방송국에 지금 이렇게 해서 저가 이제 다음 주쯤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한 단계 또 새로운 주인공이 되겠죠. 새로운 모습이 되고 제가 만약에 되고 이렇게 편성이 잘 되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 단체 카톡으로 이렇게 랜덤 선물이라도 뿌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그 드라마 잘 되기를 기도를 좀 해주시면 제가 또 새로운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감독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암도 오기안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천대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물러났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제 인생을 다시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제목이 주인공이었지만 사실 감독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하나의 역할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주인공이지만 동시에 감독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뭐 찰리 채플린처럼 그 영화를 만들고 자신의 철학을 담고 또 그 방향대로 내가 또 주인공이 돼서 활동하는 너무나 멋진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주인공이고 감독이구나.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구나. 내 삶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써야 될까? 작가이기도 하네요, 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삶을 좀 다시 한번 건강한 방향으로 도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지성학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